이 API라는 개념을 조금만 알면 바이브 코딩에 대한 재미가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로 올라갑니다. API를 알고 바이브 코딩에 확 빠져들게 된 이유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세계관, 무대를 무한대로 확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API가 뭔지 입문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념만 알고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실전으로 날씨 API를 활용해서 앱을 만들어 볼 거고요. 클로드 API 키를 써서 날씨 박사 챗봇을 붙여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날씨에 맞는 배경 영상 애니메이션까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결과물이 만들어졌어요. 내일 부산 날씨 어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뒤에 애니메이션이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에릭이고요. 한국과 미국 테크 업계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을 해왔습니다. 앱 UX 분야에서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올렸던 책이 2권 있고요. 그러면 가보시죠. 바이브 코딩을 입문하게 되면 어느 순간 API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API 키를 발급받으세요. 이 API를 연동하세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API라는 개념을 조금만 알면 바이브 코딩에 대한 재미가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로 올라갑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지만 얼마 전에 8주 동안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바이브 코딩을 가르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바이브 코딩에 진짜로 빠져드는 순간이 딱 이 API를 이해했을 때더라고요. 바이브 코딩에 대한 이론도 알려주고 사용자 인터뷰하는 법도 알려주고 디자인 싱킹 개념도 알려주고 했는데 희한하게 아이들 눈이 가장 반짝이는 거는 API를 알려줬을 때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API가 뭔지 입문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PI 키, MCP라는 개념도 있는데 다 같이 정리해 볼게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실전으로 날씨 API를 활용해서 앱을 만들어 볼 거고요. 거기다가 클로드 API 키를 써서 날씨 박사 챗봇을 붙여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엔 픽스필드라는 서비스에 MCP를 붙여서 날씨에 맞는 배경 영상 애니메이션까지 AI가 만들어준 걸 같이 해볼게요. 먼저 제 개인적인 경험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알면 오늘 배울 게 왜 중요한지 확 와닿을 거예요. 제가 앞서서 아이들한테 바이브 코딩을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다른 부분도 좋아하긴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빠져드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API를 알려준 날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아이들이 이 수업에 굉장히 몰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는 포켓몬 API를 가지고 포켓몬 게임이랑 백과사전을 통째로 담은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포켓몬 이름을 검색하면 능력치가 쫙 나오고 미니게임까지 붙였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진짜로 작동하는 사이트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애완동물 API를 써서 어떤 애완동물을 키울지 고민하는 사람한테 각자 상황에 맞게 추천해주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자신에게 딱 맞는 동물을 추천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 첫째 딸도 이 수업에 참여했는데요. 날씨 API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날씨 앱을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케이스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API를 알고 바이브 코딩에 확 빠져들게 된 이유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세계관, 무대를 무한대로 확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거는 한 아이가 API 수업을 듣고 저에게 남겨준 글이에요. 저는 API를 배우고 저의 많은 앱 아이디어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어제 수업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줬어요. 기특하죠? 그 전까진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만 화면에 그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API를 알고 나니까 모든 포켓몬 데이터, 전 세계의 반려동물 정보, 또 전 세계 도시의 날씨가 갑자기 자기 손 안에 들어온 겁니다. 내가 날씨 정보를 위해서 인공위성을 띄운 것도 아니고 포켓몬을 외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걸 내가 만들고 싶은 앱, 웹사이트에 가져다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API는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연결해주는 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들지 못했고 가지지 못했던 것들이 이 문만 열면 내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API, 이 문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PI의 개념을 짚고 넘어갈게요. 사전적 의미로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고 해서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연결 통신망 또는 규칙입니다. API를 식당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이 비유를 통해 이해하시면 API 개념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어요. 배가 고프죠? 그런데 음식을 먹으려고 직접 주방에 들어가진 않아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주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재료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메뉴판을 보고 웨이터에게 파스타 주세요, 샐러드 주세요 하고 주문만 하면 돼요. 그러면 웨이터가 주방에 전달해서 주방이 요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음식이 웨이터를 통해서 저한테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웨이터가 API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방은 누군가 이미 만들어둔 거대한 데이터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그 포켓몬 데이터, 반려동물 정보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주방입니다. 이걸 내가 직접 수집하고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날씨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는 위성도 없고 관측소도 없어요. 그래서 주방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API라는 웨이터한테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PI가 그 데이터를 저희한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주방 사정을 몰라도 메뉴판대로 주문만 하면 결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API는 내 앱이랑 남이 만들어준 기능, 데이터를 이어주는 웨이터예요. 여기서 잠깐 몇 가지 예시를 말씀드려볼게요. 이걸 보시면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 API로 연결되어 있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쇼핑몰을 만들어 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카드 결제를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결제 시스템을 내가 직접 만들 수 없습니다. 보안이나 은행 연동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지 않습니다. 그 대신 토스나 스트라이프 같은 데서 주는 결제 API를 끌어다 쓰면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우리의 쇼핑몰로 와서 10,000원 결제하게 하면 내가 결제 시스템을 직접 만들지 않았지만 API를 통해서 끌어다 쓸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 사용자가 금액을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만들기 힘든 걸 전부 API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도랑 위치가 필요하면 구글 지도 API를 끌어올 수 있고요. 외국어 번역이 필요하면 번역 API, 파포나 디플 이런 걸로 가져올 수 있고요. 구글 로그인 같은 간편 로그인이 필요하다면 로그인 API를 가져올 수 있고 이따가 저희가 해볼 건데 만약에 챗봇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클로드나 오픈 AI 같은 AI API를 가져오면 됩니다. 자, 정말 많은 것들이 API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API 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식당 비율을 조금만 더 이어서 해볼게요. 어떤 식당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회원만 받는 곳이 있어요. 입구에서 회원카드 보여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카드에는 내가 누군지 적혀 있고 이 식당 사장님은 이 카드를 통해서 이 사람은 우리 회원이구나 하고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API 키가 이런 회원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PI를 주는 쪽에서 당신 누구야? 우리 서비스 쓸 자격 있어?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신분증 같은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무나 이 API를 마음대로 쓰는 걸 막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이 API를 누가 얼마나 썼는지 계산하기 위해서요. 식당도 회원이 몇 번 왔는지 세야 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이 API 키로 오늘 몇 번 주문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을 주문했는지 이런 것들을 세서 유료 API라면 그만큼 요금을 매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API 키는 절대 아무한테나 보여주면 안 됩니다. 내 회원카드를 길에 흘리면 남이 내 이름으로 막 주문하고 요금도 폭탄 청구가 나한테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API 키가 다른 사람한테 공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API 키를 숨기는 곳을 환경 변수라고 하는데요. 환경 변수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별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PI랑 더불어서 MCP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사전적 의미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MCP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모델은 클로드 같은 AI 모델이고요. AI 모델이 바깥에 있는 도구나 데이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해둔 공통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AI 모델한테 새로운 도구를 붙이는 표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개념은 최근에 나온 거예요.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에서 2024년 말에 처음 내놓은 표준인데요. 말 그대로 표준이 돼서 지금은 엔트로픽뿐만 아니라 챗GPT를 만든 오픈AI라든지 다른 AI 회사들도 이 MCP 규격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콘센트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걸 알면 MCP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라마다 콘센트 모양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220V에 동그란 구멍, 미국은 110V 납작한 구멍이 있어요. 또 나라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나라 여행 갈 때마다 그 나라 전용 어댑터를 따로 챙겨야 될 수 있어요. MCP가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MCP가 나오기 전에는 AI 모델들과 API라든지 또 다른 도구들이 연결이 될 때 표준이 없으니까 양쪽 플러그랑 구멍이 제각각이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결을 할 때마다 어떤 전용 어댑터를 만들어 줘야 됐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번거로웠던 거죠. 그런데 MCP가 나오면서 이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플러그도 꽂는 구멍도 전부 하나의 규격으로 통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도구와 AI가 연결이 되는 그 모양들이 다 똑같아져서 따로 전용 어댑터를 만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MCP가 푼 문제입니다. 오늘 이따가 힉스필드라는 영상 만드는 도구를 클로드 코드에 꽂을 겁니다. 그러면 클로드가 이 힉스필드를 직접 불러서 영상을 만들어 줄 거고요. 제가 힉스필드 사이트로 따로 가지 않아도 클로드에서 바로 힉스필드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API, MCP 이런 용어가 여전히 어렵게 느껴져서 각각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 건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개념들이 있구나 하고 알아두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실제로 쓰고 싶을 때는 한테 물어보면은 방법을 다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 여기에 스트라이프 결제 기능을 붙이고 싶어 라고 하면 그게 API 방식으로 붙이는 게 될 수도 있고 MCP로 연결이 되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 방법은 AI가 웬만하면 다 잘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API든 MCP든 결국 내 서비스에 다른 플랫폼이나 데이터, 기능, 도구를 연결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구체적인 방법은 만들어가면서 AI랑 이야기하면서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시 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저희가 쓸 거는 오픈마테오라고 하는 나시 API입니다. 여기는 무료로 나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서 쉽게 나시 관련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로드 코드를 활용해서 만들 건데요. 일단 openmateo.com 이 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료 API이기 때문에 API 키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참고로 클로드 코드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설치를 하고 처음으로 실행을 하는지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제가 아래에 링크를 달아두도록 할게요. 웨더 앱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가 이제 열렸고요. 첫 번째 할 일은 이 오픈 마테오 링크를 전달하고 저는 보통 API를 쓸 때 이렇게 합니다. 이 API에서 어떤 정보를 내가 쓸 수 있는지 물어봐요. 이 날씨 API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날씨 앱에서 제공하는 웬만한 데이터들이 다 있어요. 일별 날씨 같은 경우는 최대 16일까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공기 질이라든지 도시 변경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반영 웹앱을 만들어야 돼. 화면은 너무 텅 빈 느낌이 없게 효율적으로 구성해줘.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정보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화면이 좀 텅 빈 영역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응형이면서도 효율적으로 구성해달라고 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카드들을 그냥 위에서 쭉 아래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좌우로도 배치해서 화면을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기능들을 적었는데요. 도시를 변경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날씨에 대한 정보 그리고 24시간에 대한 시간별 날씨 7일치 날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섭씨랑 화씨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들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디자인 시스템을 쓸 건데요. 쉐드CN 디자인 시스템을 쓸 겁니다. 그리고 루시드 아이콘을 써서 그냥 아무런 스킬을 안 쓰면은 이모지 같은 걸로 아이콘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루시드 아이콘을 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쉐드CN이랑 루시드 아이콘 링크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결과물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섭씨, 화씨 변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도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지금 근데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한글로 썼을 땐 잘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영어로 했을 때는 나오는데 한글로는 잘 안 나오네요. 서울 특별시라고 해야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오픈 마테오 측에서 아마 정의한 도시명을 따라서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요. 클로드 코드한테 어떤 주요 도시 같은 경우는 검색 가능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24시간별 날씨, 7일 날씨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뭐 완벽한 건 아닌데 한 가지 그냥 아쉬운 것만 요청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가 글이 길어지면서 박스에 따라서 글씨가 두 줄인 경우도 있고 한 줄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래 있는 부분들이 삐뚤빼뚤한데 이것만 좀 잡아주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볼게요. 시간별로 글자가 한 줄인 경우, 두 줄인 경우가 있어서 박스들 간 정렬이 안 되고 있어. 박스의 좌우 길이를 넓혀서 정렬이 되게 해줘.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좀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다음에 뭘 해볼 거냐면 나시 박사 챗봇을 만들 건데
이제 챗봇을 여는 창구가 하나 있어야 될 거고, 챗봇을 열게 되면은 어떤 특정 도시에 어떤 시간대의 날씨 같은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챗봇을 만들려면은 그게 AI이기 때문에 AI 도구에 그런 API가 필요해요. API 키가 필요합니다. 저는 클로드의 API를 한번 활용해 볼 건데요. 이렇게 클로드 API라고 검색하시면 클로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고요. 이 API는 비용이 들어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충전을 해둬야 됩니다. 저는 약간의 비용이 이제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API 키로 가서 크리에이트 키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름을 정해주면 돼요. 웨더 마테오 앱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효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추가를 하게 되면 API 키가 생깁니다. 전 참고로 이거는 아마 영상이 올라왔을 때쯤에는 이미 지워져 있을 거라서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 API 키를 잘 보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를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API 키를 가지고 왔으면은 코드 상에서는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클로드 API 키로 날씨 챗봇을 만들 거야. 그래서 EMB 파일을 만들어줘. 거기에 키를 넣어줄게. 이렇게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클로드 코드가 EMB 파일을 만들어줄 거고요. 이 API 키를 거기다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요. 지금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클로드 코드가 git ignore라는 파일을 만들어줬어요. 이건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은,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는 파일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외부에 업로드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걸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GitHub 같은 데 올려두더라도 여기 EMB 파일에 들어가는 그런 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GitHub에 올라가지 않아요. 이 키들은 내 로컬 파일에서만 저장이 되고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엔트로픽 API 키가 있죠. 여기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제 우측 하단에 플로팅 버튼을 두고 그거를 누르면 챗봇을 통해서 날씨 정보를 물어볼 수 있게 해줘. 이렇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만들어줬네요. 이 버튼이 있고 이걸 누르면은 날씨 정보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내일 부산 날씨 어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7월 24일이고 부산 날씨는 맑고 최고 최저 온도를 알려주고요. 강수 확률도 알려줬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렇게 물어볼까요? 이번 주 토요일에 설악산에 가고 싶은데 날씨 괜찮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아쉽게도 비가 온다고 하네요. 강수 확률이 91%라고 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날짜에 대한 정보도 줬어요. 다른 날짜에는 조금 더 강수 확률이 낮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아쉽게도 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날씨 챗봇까지 만들어 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힉스필드라는 플랫폼을 써서 이 날씨의 백그라운드에 현재 날씨를 어떤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는 힉스필드는 MCP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힉스필드에 가시면은 MCP and CLI라는 게 있고요. 여기 이 MCP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복사해서 클로드 코드에게 이렇게 전달하면 됩니다. 이 MCP로 힉스필드가 등록은 되었는데 인증을 해야 된다고 해요. 여기서 슬래시를 누르고 MCP를 누르면 여기 MCP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힉스필드를 누르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인증을 할 수가 있어요. 인증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웹사이트에 가서 힉스필드를 허용을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연결이 다 된 겁니다. MCP를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볼게요. 힉스필드로 뒤에 배경으로 활용할 날씨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영상 애니메이션은 현시감 있는 스타일로 하고 싶어. 그리고 영상은 화면에 해당 날씨와 정보가 매핑이 되어야 돼. 영상 만들 때 몇 가지 영상이 필요한지 알려줘. 왜냐면 맑은 날, 흐린 날, 구름 많은 날, 비 온 날 이런 것에 따라서 몇 가지가 필요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밤이랑 낮도 다르게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서 그런 요청을 했고요. 힉스필드는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인데 영상 같은 경우는 비용이 조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덴스라든지 클링이라든지 여러 모델이 있거든요. 모델에 따라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좀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모델을 쓸 때 또 얼마나 비용이 들지 알아야 돼서 그걸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용이 나왔는데 모델이 4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나와줘야 되는 영상은
총 12가지가 됐어요. 맑음, 흐림, 안개, 비, 눈, 첫눈, 번개까지. 그래서 낮, 밤 합쳐서 12개인데요. 12개에 대해서 모델별로 얼마나 비용이 든지도 계산을 해줬습니다. 지금 시렌스 같은 경우 조금 고가 모델이고 클링은 저가 모델에 해당하는데 클링을 쓸 경우는 한 대략 6불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저는 여기서는 일단 6불짜리 클링을 써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클링으로 12개 생성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영상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최종적으로 나시 앱에도 매핑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나시에 따라서 뒤에 배경이 애니메이션이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네도 한번 쳐볼게요. 시애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흐린 날씨라서 흐린 구름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밤 시간이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별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근데 이게 지금 뒤에 하얀색 레이어가 하나 중간에 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밤 표시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레이어를 오퍼시티를 좀 줄이거나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API, MCP를 활용해서 날씨 앱을 만들고 또 챗봇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뒤에 배경에 쓰는 애니메이션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API는 나와 주방을 이어주는 웨이터 같은 거라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데이터를 다른 곳에서 가지고 있을 경우에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API 키는 내 이름이 적힌 회원카드라고 했고요. 절대 남한테 흘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MCP는 클로드 같은 AI한테 AI가 외부 기능, 외부 도구와 잘 꽂을 수 있도록 해주는 맞는 콘센트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API 개념을 모르셨는데 알게 되셨다면은 API를 활용해서 원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연습용으로는 무료 API가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챗GPT나 클로드 같은데 내가 무료로 쓸 수 있는 API 알려줘 이러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줄 겁니다. 그 중에는 영화 API 같은 것도 있고 앞에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나시 API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 삼아서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